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한덕수가 이완규를 그리고 함상훈이를 집어넣은 깊은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승부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런 가정조차 싫어하지만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헌법 제84조가 문제가 됩니다. 헌법 제84조는 말이죠, 대통령에게는 내란 애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재직 중 내란하고 애완은 재직 중이라도 형사상 소출을 받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몰렸기 때문에 재직 중에도 형사상 소출을 받았고 기소가 됐고 또 체포가 되고 깜빵에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에는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의 걱정은 뭐겠습니까? 혹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재판을 계속해서 유죄가 나오면 그럼 내려와야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가지고 내려왔듯이 이재명은 재판받아가지고 금고 이상 형이 나오면 내려와야죠. 똑같은 이치예요. 파면돼서 내려오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내려오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게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은 될 것 같긴 한데 지 딴에는 말이죠, 우리 딴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 딴에는 혹시 될 것 같긴 한데 야 된다 하더라도 저쪽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렇죠, 니들이 가만히 안 있었던 것처럼 우파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럴 텐데 계속 재판받아라 흔들 텐데, 그러면 자, 이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제 얘기를 좀 잘 들으세요. 대통령은 내란 애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형사소출하는 말은 보통은 기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기소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럼 받고 있던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고 있던 재판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해석을 하는데 이재명은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소추되지 아니한다를 재판도 안 받는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거를 마지막에 누가 해석합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서로 싸움이 붙었을 때 이 조항을 누가 해석해요? 결국은 헌법에 가는 거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분명히 그거 가지고 헌법재판소 갈 거 아닙니까? 그럴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재판을 중지시키면 우리가 대법원한테 왜 재판을 중지하냐고 난리 떨 거 아니에요. 저놈들은 재판을 하면은 왜 재판하느냐고 난리 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헌재로 가서 이 재판 중지시켜달라. 봐라, 헌법 제84조에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지 않냐. 재판 이거 멈춰줘 라고 쟤들이 분명히 누가, 만약에 제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때 헌법재판소가 누가 이 키를 잡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보수가 잡고 있으면 그거 재판 계속해야 돼. 그러면 이재명 재판해가지고 나가리 돼요. 대북 선거 같은 거요 100%예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공직선거법, 의정교사 다 무죄 나온다고요? 그럴 확률은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보수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보수 재판관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완규하고 함상훈을 지명한 거예요. 한덕수가. 엄청난, 이게 수예요. 엄청난 깊은 뜻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발광, 이게 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막아라. 반드시 막아야 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아라. 그 얘기야 지금 이게. 자, 마은혁이 들어가잖아요. 마은혁이 들어가잖아. 그럼 7명이잖아요. 문영배, 이미선 나가잖아요. 그러면 7명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 2명 들어가잖아요. 그럼 9명 딱 채워지잖아요. 9명 딱 채워지면 그 다음에 대통령 몫은 거의 없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대법원장 지명 몫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쟤들이 말이죠, 정말 발광이 난 거예요. 발광이 난 거야. 그래서 헌법 제84조 이 해석 때문에 결국 이 해석이 헌법재판관에 가서
결론이 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우리 사람을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이완규와 함상훈을 집어넣은 거예요. 깊은 뜻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들은 지금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완규, 함상훈에 대해서 쟤들이 그렇게 발작을 일으키는가? 왜 한덕수까지 탄핵하겠다고 하는가? 왜 권한쟁의 심판에다가 가처분에다가 헌법소원까지 내고 그 난리를 떠는가? 한덕수를 갖다가 무슨 직권남용으로 무슨 뭐 고발을 한다. 왜 그러는가? 여기에 이재명은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라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재판 여부, 재판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인가를 여기서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렇게 미리부터 지금 초를 치고 세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말이죠, 이 헌법 제84조는 소추받지 아니한다는, 당연히 기소되지 아니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받고 있던 재판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 헌법 학계에 이게 다수설이니 소수설이니 하면서 저번에 이재명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헌법 학계의 다수설이다라고 약을 팔았어요. 그렇게 이제 밀어붙이고 싶은 거지.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에 그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장악해야 된다. 우리도 물론 그거를 생각하고서 넣은 거죠. 한덕수에 왜 이 엄청난 결단이 나왔겠습니까? 한덕수가 평상시에 그렇게 엄청나게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한덕수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작품 아니냐. 더군다나 이완규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작품이다라고 지금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두 사람이 4월 18일에 제대로 나가면 바로 말이죠, 인사청문 안 한다고 하지만 인사청문 하든 안 하든 그냥 임명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임명해 가지고서 바로 두 사람 집어넣으면 그야말로 깨갱이야. 그 다음에 한덕수는 나를 갖다가 탄핵시킨다고 하는데 오히려 들어와야. 왜 들어와냐? 말씀드렸잖아요. 한덕수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의 완픽이 아니냐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다음에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는 경제의 또 통이기도 하거든요. 한덕수가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하버드에서 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가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어떤 인물이에요. 하버드에서 공부했다는 점, 이런 거. 그리고 트럼프가 이 한덕수하고 통화할 때 한국의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미리 소개를 받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한덕수한테 특사를 파견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한덕수를 국가 원수급으로 지금 대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와 한덕수 간에 하나의 케미가 형성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헌법 제84조 이것 때문에 지금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이완규를 반대하는 것이다. 여기 지금 헌법 제84조의 비밀, 이것이 여기 엄청난 것이 숨어 있다. 강신업 TV입니다.